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의 식성이 달라도 너무 달라 매번 식사 문제로 트러블이 생겨 현재는 각자 알아서 먹고 있는데 남편이 여기에 불만이 많은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저는 미나리, 깻잎, 샐러리, 고수 등 향이 강한 것만 빼면 아무거나 잘 먹는 타입입니다. 음식에 위와 같은 재료가 들어가면 빼고 먹고 거기에 아무런 불만이 없는 편이에요. 현재는 출산 후 육아 때문에 식사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하루 한 끼 먹을 때도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남편은 무조건 고기입니다. 매끼 고기에다 따뜻한 음식만 먹으려 하고 추가로 플레이팅도 이뻐야 하죠. 하루 중 저녁은 밥이 아니라 안주로 차려주길 원하고 술을 좋아해서 매일 밤 소주 페트병 하나와 맥주 피처 하나는 꼭 먹고 있어요. 사실 술 문제로도 많이 싸웠는데 이 부분은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후 맞벌이를 하다가 임신 중에 유산기가 있어 일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지냈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매끼 신경 써서 차려주는 거 어렵지 않았고 스트레스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그런지 어깨, 허리, 손목 등 안 아픈 데가 없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신생아 돌보느라 내 밥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 식사까지 신경 쓰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항상 신경 써서 차려줘야 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 안 먹었거든요. 예를 들어 요리 여러 가지를 한다 치면 마지막 요리가 완성될 때쯤 처음에 한 요리는 조금 식어 있습니다. 그러면 젓가락도 안 대고 다시 데워주면 그때서야 먹어요. 매우면 맵다고 안 먹고 짜다고 시다고 안 먹고 식었다고 안 먹고 고기 안 들어갔다고 안 먹고 이런 상황이니 매번 식사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기 때문에 물 마시듯 후루룩 먹어치우는 게 제 일상이 되었던 그때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며 젓가락으로 밥알 세대 깨작거리는 걸 보고 있자니 내가 저런 모습을 보려고 아기 없고 장봐서 요리했나 싶어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힘들다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니 고맙게도 매주 반찬을 직접 싸주셨고 전 그 반찬에 밥을 먹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네요. 내가 직접 시간 내서 힘들어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일주일 동안 식단이 똑같아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조차 안 먹더군요. 소고기 장조림은 시댁에서 가져온 그날에만 고기를 쏙쏙 골라 먹고 나머지는 손도 안 댑니다. 그러고는 냉장고에 방치하죠. 제육볶음도 양파만 가득 남겨둔 채로 냉장고에 덩그러니 넣어놓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잠만 처리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번 남편이 먹다 남긴 찌끄레기만 먹다 보니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좋게 얘기도 하고 한 달 내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싸우고 화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도무지 고칠 생각이 없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한 달 식비 용돈으로 줄 테니 그걸로 알아서 먹어라 하고 일절 간이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남편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다른 집 아내는 남편한테 집밥 잘만 차려주는데 너는 왜 그게 안 되냐고 따지는 겁니다. 어디 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육아만 하고 있으면서 애 껴안고 침대에 누워 뒹굴거린 시간은 있으면서 요리할 시간은 없냐? 하면서요. 당연히 그날 대판 싸웠고 그날부터 여태껏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같이 식사가 아니라 대화조차 하기 싫어요. 사실 이혼을 생각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현타가 왔다고 해야 할까요? 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고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어서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추가입니다. 하소연식으로 주절주절 쓴 글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어제 또 대판 싸우고 이혼 결심으로 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안 옵니다. 지난번에 싸우고 난 뒤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로밖에 안 보일까봐
집 근처에서 일을 시작한 게 이제 2달 정도 다 되어갑니다. 아침에 부랴부랴 애 어린이집 보내놓고 그 길로 일하러 갔다가 5시쯤 일 끝나고 픽업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게 집에 와서 밥 먹이고 집안일하고 목욕을 시키면 9시쯤이 되더군요. 이후 아이를 재우고 간단히 밥 먹고 휴대폰 잠깐 보다가 잠들고. 그게 요즘 제 일상인데 그동안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많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생겼네요. 여기서 참고로 제가 하는 일은 부업입니다. 아이가 자주 아파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니 파트타임 알바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여서 소소하지만 부업이라도 감사히 생각하고 일하고 있어요. 무튼 엊그제 직장 반장님의 급한 부탁으로 부품을 집으로 가져왔고 아이를 재운 뒤 조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거에서 몇 푼이나 버냐? 헛짓거리 할 시간에 육아나 제대로 해라. 헬스장 다니면서 살 뺄 생각은 안 하고 뻘짓이나 하고 있냐? 하고 비아냥거리더군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는데 애가 자고 있으니 큰 소리는 내지 못하고 조금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술 마시고 누워서 핸드폰을 해야 할 시간인데 제가 부업을 하니 애가 자다 중간에 깨면 자기가 들어가 달래야 하는 상황이라 그게 불만이었나 보더라고요. 평소에 애 한번 재워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애는 울어 제끼는데 달래지지도 않고 나름 힘들었나 보더군요. 결국 그날 남편과의 싸움은 우는 애를 달래기 위해 제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후 아이 달래랴 업어 재우랴 부품 조립하랴 밤새 고생했고 새벽 5시에 겨우 마무리 짓고 잠깐 눈을 붙였어요. 그러고는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주말이었는데 친정 엄마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셔서 애를 친정에 맡기게 되었고 남편도 그날 출근을 하게 되어 집에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주말에 혼자 여유롭게 집에 있었는데 전날의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 낮잠을 조금 자고 일어났더니 그제서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전날의 일이 생각나면서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대화로 풀 수 있다. 되도록 이혼은 하지 말자.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는데 출근했던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는 고기 먹으러 가자 하면서 외식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전날 비아냥대며 무시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걸 보니 감정이 더 상하더군요. 그때 내 기분, 내 감정은 안중에도 없고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화는 해봐야겠다 싶어 고깃집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혼자 신나서 흥얼거리며 고기를 굽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한 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대화를 하니 당연히 기분 좋은 말이 오갈 리가 없었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서로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죠. 남편은 그날도 어김없이 식당에서 술을 마셨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마셨던 건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술에 취해서는 혁고인 발음으로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다시 대판 싸움이 시작되었네요. 내가 육아휴직 쓰고 그 기간 동안 이혼 준비를 하겠다 하고 말하는데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육아휴직을 하면 수입이 반에 반토막이 날 텐데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애는 어떻게 키울 건지 생각도 안 하고 저런 소리를 술 취해서 내뱉다니 참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무튼 남편은 혼자 다다다 말하더니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린 건지 술이 취한 채 직장 동료와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리더군요. 와이프 때문에 힘들어서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한다. 하며 거의 대송통곡을 하며 통화를 하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하면 애는 무조건 내가 키울 거다. 매달 양육비 주는 거 죽기보다 싫다. 하면서 통화를 했고 유부남 동료한테는 형은 형수랑 살면서 이혼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하는 말로 시작해서 형수님이 잘하니까 그렇겠죠. 하며 마무리를 하더군요. 그냥 여기서 이미 결정이 다 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고 앞으로 남남이 될 사람한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집어들고 몰래 영상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둬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은 그렇게 한참 통화를 하다가 피곤했는지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자더군요. 술 취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갈비뼈 몇 개 부러뜨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걸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나고 눈물부터 났을 텐데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아서 그런지 오히려 덤덤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절차 밟으려고요. 남편이 처음에 육아휴직 한다고 할 때는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을 찾아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남편한테 육아가 네 말대로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건지 제대로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준비해서 이혼할 겁니다. 아이도 지킬 거고요. 꼭 이혼해서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웬만하면 참고 고쳐서 살아보세요. 하고 말하는 편인데 이건 갱생의 여지가 1도 없네요. 살인충동 참은 님이 보살입니다. 진짜 애기 돌 때까지 얼마나 정신없고 하루 종일 동동동 힘든데 꼭 벗어나세요. 남자가 아이 원하면 아이 줘버리고 꼭 이혼해서 새 인생 살아가세요. 아이 때문에 발목 잡히면 평생 저러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댓글. 남편은 진짜 회사랑 지인들한테 극혐인 사람 같아요. 이혼하자 육아휴직 하겠다 하면 님이 잘못했다 하고 빌 줄 알고 자기 딴엔 머리를 쓴 겁니다. 참고 대화해보라고 말도 못하겠네요. 너무 인성이 쓰레기라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인생 길어요. 변호사 알아보고 이혼 잘 하시고 존중해주는 남자 만나세요. 세 번째 댓글. 이혼을 왜 합니까? 딱 봐도 알코올 중독 대동맥류로 한 방에 가겠구만. 생명보험 많이 들어두시고 준비 많이 해두세요. 그리고 째째한 소주 말고 돈 아끼지 말고 양주로 많이 구비해 두시고요. 2배로 독합니다. 네 번째 댓글. 지가 밥 안 할 거면 주는 대로 입 닥치고 처먹으라 그래요. 그 와중에 플레이팅도 바라고 있네. 무슨 왕자 나셨나? 전화 돌린 건 또 뭐죠? 답이 없네요. 그냥 증거 잘 모아서 이혼하세요. 다섯 번째 댓글. 남편 놈 뒷수습 어떻게 하려고 큰소리치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지? 집안일이고 육아고 하나도 안 하던 놈이 애 무기 삼으면 님이 굽힐 거라 생각했나 본데 큰일 났네요. 님 남편이란 놈 지금쯤 똥줄 타고 있을 듯. 나중에 혹여라도 싹싹 빌어도 이혼 강행하세요. 인성 개차반의 알코올 중독에 절대 고쳐서 못 써요. 여섯 번째 댓글. 원하는 대로 양육권 주고 이혼해주면 되겠네요. 어디 한번 잘 살아보라고 그래요. 안 봐도 뻔하죠. 애는 결국 할머니가 키우고 애 아빠라는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술 처마시면서 저 지랄을 하고 살겠죠.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